네, 안녕하십니까. 호수의 백조서 프로입니다. 자, 일단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왜 중국의 선박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도는 왜 선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게 왜 엄청난 기회고 최소 5년간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 보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 조선 해운에 대한 불공정 수단과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 행태에 떠나서 그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이게 2010개월 전에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 3프로TV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국 이지스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 우선은 그 전에 예전 이야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 기사입니다. 19년도 중국 123만, 일본 46만, 한국 19만, 뭐 전면전 때 한국 해군 몰살당한 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당연히 중국, 일본이랑 붙으면 우리나라가 좀 힘들긴 하죠. 그렇죠. 돈 많은 나라들이랑 굳이 비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아시아 태평양 해안 안보 전략 상황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좀 조선주 잘 찍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 카피하시는 새끼들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하십시오. 뭐 하든가 말든가. 평생 그 남이나 뺏기고 살아라. 텔레그램도 뺏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 해양 정책 자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국은 아시아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배를 만드는 나라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예요. 근데 사실 중국은 할 수가 없죠. 그나마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자기 내수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이즈모급 뭐 헬기 호위함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구축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만드는 이지스함 이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드는 이 이지스함 자체는 사실 뭐 그 규모 자체나 어떤 위력 자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지스함이 뜨잖아요. 그럼 그 나라 없어집니다. 이게 자 미국에서 지금 뭐 이런 불공정 조선 등 불공정 경쟁 미 산업 세태는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중국한테 딴지 거는 거고 중국은 뭐 반박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엄청나죠. 배가 엄청나. 이거 중국이거든요. 이거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조선업 캐파는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비싼 거를 LNG선을 선박을 잘해가지고 최근에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선박 상황이나 이 뭐랄까요 함선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1년 전부터 힘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구 연한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죠. 2000년대 배를 만들어서 받았어요. 근데 이 배는 20년 뒤에 폐선해야 된다. 이제 더 못 쓴다. 자동차도 여러분 뭐 2020년 타면 못 타잖아요. 선박 더 심하거든요. 왜? 바닷물. 염도가 있다는 건 엄청납니다. 이 부식을 만드는 게. 물론 부식 방지 특수 페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다 해드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뭐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나가자 보면 미국이 현재 이지스함이 87척이 있어요. 주말트라는 배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17척 정도가 타이곤대로 급입니다. 근데 이게 계획상은 내년에 다 퇴역해야 돼요. 알레이버크급이라고 또 70척이 있습니다. 이게 급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3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긴 것도 너무 많고 대략 한 40년에서 30년 이렇게 운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배가 30년이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죠. 이지스함이 사고가 계속 나요.
이게 컨테이너선이랑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거 미국 군에서 막 승조원들 있잖아요. 야, 니네 절대로 이거 어디서 이야기하지 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왜 나올까요? 이거 배가 오래돼서 그래요. 유조선 충돌했죠. 컨테이너선 충돌했죠. 사실 미국 해군이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최소 한 2035년까지 죄송합니다. 2030년까지 선박을 그러니까 이지스함을 매년 한 3척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시간이 질질질질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게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해군력은 여러분 꼭 국방력을 뜻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아시아가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일부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물론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여기 미국에서 비행기가 슝 떠가지고 전투기가 여기 가가지고 요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전투기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못 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지스함 큰 배에다가 많은 전투기를 싣고 인근 해안까지 가서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지스함 바다를 얼마나 먹느냐가 사실 가장 해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바다라고 치면 첩보전을 어디서 벌입니까? 물론 인공위성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 잠수함. 이게 정말 크죠. 잠수함이 이 밑에서 돌아다니는 뭐예요? 이게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 레이더라던가 혹은 탐지 시스템이라던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탐지가 어려운 게 요즘에는 뭐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고래를 적 잠수함인 줄 알고 많이 죽였다 그래요. 이게 레이더에 관측이 되는데 고래였던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미 해군력 자체 그리고 핵 미사일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핵 미사일이 여기서 뿅 해가지고 여기 가는 게 아니라 핵 잠수함 즉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 발사돼서 날아갑니다. 예전에는 뭐 비행기로 싣고 가서 떨구고 오고 그랬죠. 일본에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해군력, 즉 바다를 얼마나 장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2022년이거든요. 이게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창정 18호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선박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뭐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커질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근원적인 내용들을 알면 투자를 해서 주가가 빠져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 선박 건조 능력이 뭐예요? 미국의 200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기사가 좀 된 거예요. 언제 거지? 올해 1월 5일날 나온 거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미 해군이 2023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전투함 숫자는 355척으로 미국보다 뭐예요? 많은 거예요. 즉 중국의 선박 함정 자체가 많아지고 있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씨발 이것 봐라. 아니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압도적이긴 한데 똥줄 타네? 이게 되는 거죠. 이 가장 단점이 뭐였습니까? 미국의 존 섹트법이었어요. 존 섹트. 한 번씩 들어보셨죠? 최근에. 뭐냐?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되고 선장은 미국 사람이어야 되고 선원의 몇 % 이상은 미국 사람이어야 미국 배로 쓸 수 있다라는 이상한 법이 있어요. 이때는 미국 조선업이 잘 나갈 때니까 이걸 초월적인 법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주랑 상관없이.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왜? 미국 조선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미국 참모총장이랑 해군 참모총장인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쓱 돌아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이거예요. 와, 씨, 쩐다. 디지털화가 다 돼 있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우리나라 이지스함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 보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왜냐면 그 예전 미국에서 지금 운용되는 이지스함들은 진짜 개 노가다거든요. 안에서 막 온몸에 기름통 쓰면서 고치면서 타고 막 난리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뭐 또리 장군이나 뭐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데 보면 로버트가 팔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로버트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악당이랑 싸우다가 여기를 맞았어. 그럼 여기 상황판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빨간불 들어오면서 삐삐삐 왼쪽 팔 고장 왼쪽 팔 고장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배가 지금 딱 그래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계기판에 뜹니다. 이쪽 고장. 이게 뭐랑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동차 엔진 오일 뭐 아니면 뭐 저기 타이어 공기압 이런 거 빠지면 시그널 뜨고 아니면 뭐 문제 있으면 하여튼 뭐 이상한 기토라인 표시 같은 거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 보수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문제점 찾기도 쉬워지고. 근데 미국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나마 괜찮은 거는 원래 엄청나게 뛰어난 모든 핵심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이지스함에 실리는 전투기가 미쳤죠. 이거 조금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땅이 여기 있고 하늘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우주거든요. 이 위가 이제 우주입니다.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뉩니다. 이거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 우주예요, 우주. 이 위가. 근데 미국 비행기는 보통 비행기는 여기서 납니다. 근데 미국 비행기는 여기서 날아요. 관측도 안 돼. 여기서 미사일을 쏴. 어떻게 싸워요? 근데 이게 거의 40년 전에 개발된 전투기들입니다. 블랙버드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썸네일에 또 제가 인도는 왜 배를 만드냐. 인도 선박시장 진출하죠.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완전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인도 조선소 방문해가지고 담당 부처 면담을 하고 있죠. 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지금 인도에서 우리도 이제 선박 만들고 계속 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인도가 바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이 선박, 항로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얘들도 함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도 투자지만 지금 어쨌든 탑 1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중국이 있습니다. G2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인디아라는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얘들 산업도 발전시키고 얘들 원래 이공계 과학 쪽은 되게 발전된 나라잖아요. 근데 선박도 만들면서 야 우리도 바다 이 무역 전쟁도 무역 전쟁이지만 해상력을 키우겠다라는 가장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이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해군력을 견제하는 거고요. 중국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군력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인도는 우리도 이제 미국 중국이랑 견주는 나라가 되고 싶은데 해서 선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모든 국가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강대국으로 뻗어나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결국에는 함대요. 여러분 스페인 무적 함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바다를 먹는 자가 세상을 먹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딱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또 여러분 어떠냐면 분단 국가죠. 전쟁 중입니다. 근데 다 알아요.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있고 뛰어난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못 배운 새끼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시국에 있는 나라다.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정하다는 것, 즉 전쟁 위험이 있다는 건 무기 체계의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방산 진짜 총한자로 못 만들던 나라가 요즘엔 뭐 현무 머시기 팔고 탱크 팔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과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난리죠. 뭐 저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하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호칭을 그렇게 북한 남한이라고 나누는 겁니다.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북한 남한으로 갈려 있는 게 어떤 그 지형적 불리함도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뭐 예전에야 뭐 막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 쏘면 주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뭐 하도 이제 많으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이게 어떤 산업군을 발전시키는 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산업 기업이 폭약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폭죽 만들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커지면서 지금 딱 뭐예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방산업체가 어디입니까? 록히드 마틴.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록히드 마틴이 딱 이게 G1000해 그러니까 땅, 하늘, 바다 전부 다 육해공 전부 다 하는 최고의 방산 기업 아닙니까? 하나가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늘하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 땅 있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 오션 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차대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생각해온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먹은 거는 미국이 국가적으로 시동을 거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발을 담근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 안에 조선소 확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인력 충당해서 연간 3척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지스함이 70척으로 늘 유지가 되고 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게 힘들어져요. 왜? 미국 해군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작전하면 뭐 전 세계를 돌기도 하고 뭘 합니다만 미 해군은 적정 구역이 전 세계예요. 작전을 길게 나가면 215일간 육지에 돌아오지 않고 바다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함선이 너무 많죠.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그 엄청난 폭발적인 기회를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와 기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호재가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냐면 자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못 듣습니다. 이거 저도 여러분 이거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말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미 해군이 지금 백값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의 군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일단은 비용 증가, 지연 문제, 구축함, 잠수함, 호위함 여러 가지 유망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다 빠그러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2054년까지 이거는 강하게 드라이빙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의 주가 상승을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LNG 받고 이런 것도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아무 때나 한 주라도 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다른 유튜버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저보다 뛰어난 분들도 있겠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저기 리서처 TV님 혹은 저기 누구야? 온요? 그 아저씨 이름 뭐였지? 하여튼 그 두 사람밖에 안 봅니다. 근데 그분은 뭐 유튜버가 아니니까 애널리스트니까. 근데 저는 조선은 누구 것도 참고하지 않아요. 왜? 오랜 시간 봐왔으니까. 오랜 시간 제가 직접 투자하고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100% 이상 안 찍힌 게 없습니다.
근데 한 주도 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실 분들 있으면 또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제가 어제 뭔 이야기 했냐면 이조원 CB 괜찮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선업이 갑자기 조정이 오거나 갑자기 주가가 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서 좀 싸게 사려고 노력하실 텐데 일단 한 주라도 사십시오. 지금 주가를 어떻게 싸게 사는 거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질 때가 아니라 주식을 넘어서 이 엄청나게 큰 드라이빙에 투자 포인트를 잡고 그냥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했던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우리 좀 그랬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 하고 막 언론에서 엄청나게 포장하고 막 주가 계속 올라갈 거다 하고 또 약간 어떤 아저씨 나와가지고 와, 어머 엄청나게 좋다 하고 또 막 안경 낀 어떤 무슨 TV 유튜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본질적으로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전 세계 1위 조선업이 1위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업을 제일 잘하던 나라가 어디였냐?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선박왕 말이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배운 게 그리스였거든요. 정주영이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이 조선업이 잘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예전에 이제 인건비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납기 잘 맞추고 지금도 당연히 잘합니다만 제일 커졌었는데 힘들어졌다가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죠. 때려 망했었거든요. 10년 동안 힘들어졌었습니다. 10년이 뭐야? 거의 20년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새로 시작된 산업이었죠.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왜 많이 올랐냐면 딱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리튬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시 비싸지겠죠? 수요가 많아져야겠죠. 수요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이제는 뭐예요? 수요가 더 이상 많이 크게 늘지 않고 있죠. 점진적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2차 전지는 아직 이 부분이에요. 2차 전지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분명히 매수 시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선박은 어떻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왜?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그렇고요. 이 사이클 중에서도 지금 정말 중차대하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이 배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합쳐지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친환경 탄소 배출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탄올 선박, LNG 선박, 수소 선박 같은 것들이 앞으로 20-30년간 발전할 수 있는데 모든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인도의 뭐예요? 인도의 진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도 알려드렸죠. 우리나라 갑자기 조선업이 안 될 수 있는 건 중국이 갑자기 엄청난 기술을 공개한다거나 중국이 앞으로 도크를 엄청나게 짓는다거나 이 두 가지 이슈만 아니면 제가 괜찮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5년간 오른다고 왜 이야기를 하냐? 이게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5년은 걸린다고요. 5년은. 그래서 제가 5년간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조선업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태광, 일승, 머시기 다 있잖아요. 그냥 제가 사라는 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이씨 뭐 개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 돈 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 대응 자료 다 제공해 드리고 있죠. 대응 자료 그대로 보시고 이 큰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바꿀 기회 여기서 시작되고요. 제가 나눠드리는 대응 전략 보시고 꼭꼭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전달해드리는 대응 전략은 정말 단순합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지만 추가적으로 1승이라던가 혹은 동성하이텍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성광밴드
그리고 HJ 중공업, 현대마린엔진, STX엔진, 하나엔진 등 이 많은 종목들을 전 동시적으로 다 커버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가를 다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조선주 아무거나 사도 다 돈을 벌거든요. 현대힘스 안 오를 것 같았는데 주가 오르는 거 보셨죠? 결국에는 주가 올랐잖아요. 그죠? 제일 늦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다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대힘스는 다른 호재까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대로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완벽하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010-2165-6100으로 조선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셔서 2025년이 아니라 6년까지 제대로 끌고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 2027년 혹은 2026년 말에 매도하면 되는 게 조선주입니다. 그때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이. 그 뒤에 다시 잡을 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입구를 찾는다기보다는 주가가 한번 눌렸을 때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 방산과 전 세계 운송은 모두 다 조선, 한국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받으신 다음에 절대로 공유 배포하지 마시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산업의 시작은 이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 잘 진행하셔서 이번 기회 잡으시고요. 텔레그램 통해서도 제가 좀 더 중요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선주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이거 사진 파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가 다 적혀 있습니다. 매수가 위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길게 끌고 갈 거니까. 매도가 보고 놀라지 마시고 잘 끌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회 다 드렸고 텔레그램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텔레그램 저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선별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뉴스나 어떤 기사가 떴을 때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꼬시기용이다, 아니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전 텔레그램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투자 아이디어라고 그냥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 뭐였죠? SKC 오늘 9% 올랐습니다. 계속 오를 겁니다. 막 부리지 않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보티즈, 하이젠 RM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실 겁니다. 이거 시기가 다 뜨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입니다. 한미반도체 너무 좋고요. 루닛 봐야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 공유해드린 거 전부 다 적중했다고 1월 6일이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상승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2025년 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냥 종목명이랑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뭐 해드립니까? 매일매일 잡아야 될 종목들 제공해드리죠. 어제는 뭐만 해드렸냐면, 자, 단순합니다. 어젯밤에 10시 53분에 내일은 원전주 봅시다. 간단하게만 남길게요. G2파워 BHI 우리기술 서정기준 우진은택. 서정기준 상한가 찍었죠.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해드려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뭐 해제, 내가 오른다고 해제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저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채널 키워야 되고 무료로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는 게 저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8시 40분에 단타 치시라고 이런 거 다 정리해드리죠. 이걸 제가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짧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주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요. 특히 하나오션이라던가 삼성중공업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4월 달에 여기 보이시죠? 하나오션 주가 빠지면 기회라고, 조선주는 꼭 봐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드렸는데 특히 1월 30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독점 계약이 나올 거다. 선택지가 없다. 이거는 펩트론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어디 공유하지 말라. 되면 주가 터질 거다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죠. 유한양행은 제가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 23일 날 유한양행 체크 한국 최초 비소세 포함 이게 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트위터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1차 치료제 우선 심사 채택 제약바이오에 바람 불어온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살까 말까 하는 것들 사도 되나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중에는 꼭 오를 수 있는 것만 제공해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DS 단석 이거 무상증자 결의 이야기 해드렸고 상한가 같죠. 아마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 충분히 상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저는 매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제 계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어떤 뭔가를 조작을 했거나 이게 실제랑 다른 게 있으면 저는 잡혀갑니다. 자, 12월 1일부터 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만 저번 달 기준으로 2,500, 2,600 정도 제가 수익이 났죠. 근데 사실 좀 더 났어요. 그리고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대충 해도 2,600, 800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저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무료인데 예전이랑 계속 똑같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움직여 보십시오. 여기 구독, 좋아요만 하시고 010-2165-6100으로 텔레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랑 주식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치의 거짓 없이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소통하면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수익이 나는 게 무조건적이다 라는 것보다 앞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도 손절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수익 낼 때 확실하게 내죠. 손절을 빠르게 내고. 이게 저는 그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1,100만 원 수익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손절을 어떻게 안 하고 주식을 해요. 무조건 다 수익 난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나가기 버튼 하면 되잖아요. 그죠? 편하게 들어오시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 편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에서 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